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규동입니다. 네, 오늘은 양평에 진짜 멋진 강가에 나왔는데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포르쉐 마칸인데, 그 중에서 마칸 GTS입니다. 자, 마칸이 두 번째로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보통은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풀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이 이제 모든 자동차들에 있어서 약간은 과도기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곧 전기차로 다 바꿔야 돼. 근데 기존의 마칸만 가지고 이걸 완전히 전기차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요 다음에는 이제 마칸도 전기차로 나온다는 거죠. 자, 마칸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사실 디자인이 크게 많이 바뀌질 않아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사실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나름 내실을 많이 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실을 많이 기해 가지고 상품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을 약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마칸의 터보가 사라지고요. GTS가 마칸의 플래그십 트림이 됩니다. 그 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GTS가 출력이 구형 터보만큼 높아졌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터보라고 하지 굳이 왜 GTS라고 하는 거냐. GTS와 터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터보는 약간은 GT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장거리를 빠르게 여행하는 그런 목적의 차가 터보이기 때문에, 마칸 터보가 되면 출력이 높고 빠르긴 하지만 차는 굉장히 편안한 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요 GTS는 성격 자체가 좀 더 스포티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게 GTS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칸의 GTS는 SUV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SUV들을 통틀어서 가장 스포츠카에 가까운 모델이 그동안 마칸 GTS였거든요. 이후에 이제 우루스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 차는 좀 넘사벽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SUV들 중에서 가장 스포티한 모델이 마칸 GTS였는데, 이번에 출력도 터보 수준으로 많이 높아지고, 제로백도 4.5초인데 런치 컨트롤을 쓰면 4.3초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죠. 그러면서 스포티한 부분들도 좀 더 많이 다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이쪽 앞에 범퍼 이쪽 부분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구형에는 약간은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블랙도 많이 강조되어 있고 좀 더 시원시원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플래그십이니까 터보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바꿔놨고요. GTS이기 때문에 안쪽에도 베젤을 블랙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 PDLS 플러스는 아니고 PDLS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LED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휠은 요거 지금 약간 금색빛이 나는 휠인데, 요거 21인치 휠이고요. 디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21인치의 타이어는 피렐리 P0 26540R21, 뒤에는 29535R21, 아무래도 다르죠. 브레이크는 PS10이거든요. 서페이스 코티드. 그래서 PS10인데 또 캘리퍼는 빨간색, 터보처럼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도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 디테일을 조금 바꿨습니다. 약간 입체적인 느낌 나게끔 그렇게 바꿔놨고, 뒷모습에서도 지금 이 리어 램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고, 여기 스포일러가 요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스포일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보면 여기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 요게 새로 생긴 것 같고요. 양쪽에 뭐 트윈 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앞쪽에 범퍼 하단, 그리고 뒤쪽 범퍼 하단, 또 스포일러 이런 부분에서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야, 누구셔? 지금 고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자동적으로 지금 막 움직여 주고 있는데,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본은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일반 마칸보다 기본적으로 차체가 10mm가 더 낮습니다. GTS는 그동안 911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을 10mm 낮추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마칸도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일반보다는 10mm가 낮긴 한데 이 상태에서도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면 다시 4cm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TS라고 하더라도 오프로드에 들어갈 때 차고를 높여 놓으면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승차감이 확실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GTS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제 터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성능 GTS를 원하는데 딱딱한 승차감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일반 에어 서스펜션으로 무상 교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GTS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건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 자체가 워낙 정말 스포츠카 같은 그런 거동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엔진룸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요게 이제 나름 매력입니다. 진짜 시원하게 뚫어놨네요. 자, 엔진은 V6 2.9 트윈 터보인데요. 최고 출력이 요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 GTS에 비해서 기존에 380마력이었는데 69마력이나 더해가지고 449마력으로 올라간 거죠. 기존에 380마력이었는데 이번에 그 마칸 S가 380마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터보급으로 올라갈 테니까 S2가 GTS급으로 올라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칸 S가 380마력, 그 다음에 GTS는 449마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로백이 4.5초, 또 론치 컨트롤을 쓰면 4.3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출력 뭐 이런 거 경쟁 모델 간단하게 짚어보면 벤츠의 AMG GLC 43은 390마력이거든요. 3.0 트윈 터보에. 그러다 보니까 걔는 좀 약간 마칸 S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내에 이제 GV70도 있죠. 이야, GV70도 이제 등장하는 수준이 되는군요. GV70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에 380마력이죠. 그럼 그것도 약간 S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BMW의 X3의 M 있죠. X3M 같은 경우에는 걔는 출력이 많이 높아요. 510마력까지 올라가거든요. 510마력에 제로백이 3.8초 정도 되기 때문에 걔는 마칸 GTS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물론 이제 얘는 포르쉐 마칸이니까 좀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X3M에 510마력에 3.8초. 근데 가격도 얘가 1억 1,450만 원인데 걔가 1억 1,75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는 뭐 옵션 뭐 300만 원 우습게 붙여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도 이게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성능은 그쪽이 더 좋고 그런 정도의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오프로드 모드를 눌러 가지고요. 오프로드 주행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체험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강가에 자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프로드를 누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최저지상고가 40mm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높은 최저지상고를 확보해 가지고 웬만한 홈로들도 크게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감쇄력도 제일 단단하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출렁출렁하게 되면 막 깊은 웅덩이 이런 게 내려갔다가 출렁하면서 차체 바디가 긁히거나 뭐 닿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서스펜션도 제일 단단한 걸로 바뀝니다. 강남에서 출발해서 이곳 양평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이제 뒷자리를 타고 왔는데요. 뒤에서는 승차감이 엄청 딱딱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도 뒷좌석은 이게 진동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막상 운전석으로 옮겨오니까 운전석은 꽤 편하네요.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이게 GTS이기 때문에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고 차고도 기본보다 10mm 더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운전석은 이 정도면 탈만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멀 모드에서도 뒷좌석은 꽤 많이 단단해요.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요철을 좀 걸러주고 있어서 특히나 내가 선택한 것이 GTS이기 때문에 이 정도 승차감은 충분히 용납할 수 있어 그 정도 레인지 안에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장난 아니겠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면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일단 기어가 내려가고 회전이 그냥 바로 막 올라가죠. 그리고 하체도 좀 더 단단해지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이제 기어도 더 적극적으로 아래를 쓰게 되고, 지금 감쇄력도 제일 단단한 지금 2단계로 높여서 지금 완전 단단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포르쉐는 노멀하고 스포츠의 갭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의 갭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야, 역시 포르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칸의 GTS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나는 포르쉐를 타고 싶어. 근데 911은 조금 과해. 평상시에도 좀 나는 활용을 많이 하고 싶어. 그렇지만 포르쉐의 그 스포츠카의 매력은 좀 느낄 수 없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적합한 모델이 저는 마칸 GTS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신형 GTS는 출력까지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힘도 정말 강력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차체 세팅 자체가 이거는 뭐 SUV가 아니라 거의 스포츠카예요. 그냥 키만 조금 높은 그런 스포츠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급가속을 먼저 한번 해보면, 그냥 가속 지금 런치 컨트롤 안 쓰고 그냥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급가속을 했는데, 야, 이게 런치 컨트롤 쓰는 거 안 쓰는 거랑 이게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군요. 런치 컨트롤 쓰면 이게 막 총알처럼 날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이 처음에 좀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번에 이게 GTS라는 거죠. 터보가 아니고. 근데도 구형 터보랑 출력이 똑같아져 가지고 이건 뭐 힘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요, 회전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 배기 시스템은 스포츠 배기가 켜져 있긴 한데 그래도 회전수가 많이 높지 않으면 사운드가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마칸 내에서는 이게 GTS가 스포츠카의 캐릭터를 담당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 배기도 켜져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911이나 718 모델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칸 내에서는 굉장히 스포티하지만, 뭐 이게 막 스포츠 배기 켜져 있고 막 스포츠 플러스에 막 회전수 높아지고 하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긴 한데 그래도 911이나 이런 차들보다는 엄청 얌전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태생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 장난해요. 고동 자체가 진짜 그냥 스포츠카죠. 이거는 저기 앞에 있는 GT3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GT3 제끼고 뭐 하는 거야 혼자서 지금. 오늘 시승 코스가 이게 뭐 와인딩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서킷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GTS의 진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GTS는 진짜 서킷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야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차예요. 근데 이번에 더 스포티한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 가지고 그 점을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GTS가 엄청 스포츠카에 가깝다라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회전은 진짜 매끄럽다. 이게 지금 터보 엔진인데도 회전수가 거의 7000rp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아쉽구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출시가 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 모델이고 고성능 모델인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거의 6900rpm까지 다 쓰는군요. 6000rpm 넘어가면 소리가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날카로워지죠. 야, 이 코너 봐봐. 야, 미쳤다 진짜. 야, GTS는 이런 차예요. SUV
이면서 완벽한 스포츠카. 네. 제가 지금까지 그 SUV들 중에서 완벽한 스포츠카라고 말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마칸 GTS하고 우루스.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주행을 막 급하게 했는데요. 이제 다시 좀 차분하게. 자, 실내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 페이스리프트 때 그때는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로 크게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요 부분 디자인도 좀 바뀌고 덩달아서 여기 센터페시아 기어 레버 쪽 요 부분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계기판은 아직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쪽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쪽에 이제 햅틱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최근에 포르쉐의 계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보면 완전 신형 포르쉐라는 느낌이 들 만큼 여기도 모니터, 이쪽에도 버튼들이 다 이게 햅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버튼을 눌러보면 이걸 좀 세게 딸깍 눌러야 되거든요. 딸깍 누르면 이게 밑으로 약간 내려가면서 딸깍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터치하면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지는 상태에서 터치가 먹힙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아우디 폭스바겐의 그 딸깍하는 반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딸깍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도 작동되는 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로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안쪽 그래픽이 살짝 바뀌었어요. 자, 기존에 GTS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블랙, 그 다음에 10mm 낮은 지상고, 그리고 또 알칸타라, 카본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그 GTS 만의 그 빨간색 약간 다크한 레드 있죠. 그 레드 컬러로 계기판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GTS는 그 빨간색 계기판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매력인데 지금은 바꿔버려 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 없습니다. 엄청 화려하긴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하고. 자,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 들어가는 요 시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도 약간 길이가 조금 짧아지면서 뭉툭해지면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911 신형 911 같은 방식의 스티어링 휠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직경 자체가 진짜 직경이 작아가지고 정말 짱짱하고 이게 스포츠카를 조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의 짱짱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911들처럼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버튼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디비주얼,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노멀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도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꿔야겠다 그럴 때는 여기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그러면 스포츠 리스폰스가 작동을 하면서 요거 완전 전투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이 스포츠 리스폰스는 20초간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런치 컨트롤을 사용해 가지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요. 포르쉐 런치 컨트롤은 진짜 쉬워요. 현대 뭐 제네시스 이런 애들처럼 복잡하게 뭐 선택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왼쪽으로 브레이크 밟고 그냥 오른손으로 오른 발로 엑셀 밟고 이러면 저절로 되거든요. 놓으면 돼요. 그냥 출발. 오, 야,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벌써 100 지나버렸네. 아, 런치 컨트롤은 진짜 축복이다, 축복.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기차들의 제로백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뭐 웬만한 차들이 제로백 4초대를 막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마칸 GTS의 제로백 4.3초가 이게 뭐 자랑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지금 전기차들이 워낙 강력한 가속력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차들은 뭐 런치 컨트롤 이런 거 필요도 없이 그냥 엑셀 때려 밟으면 그냥 튀어나가는, 그리고 또 초반에 튀어나가는 힘 자체도 또 워낙 더 좋죠. 그래서 그 짜릿한 맛이 분명히 매력이 있긴 한데, 근데 이 또 그 포르쉐의 이 정말 화려한 이 엔진 사운드와 함께 가속해 나가는 이 맛도 분명히 매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가 진짜 매끄러워요. 와, 이 하체 세팅 실력이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SUV들 중에서 정말 승차감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잘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카이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이엔 쿠페 이런 애들은 승차감도 정말 좋으면서 매끄럽기도 정말 매끄러우면서, 그리고 안정성도 정말 좋은데 마칸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가 조금 작고, 마칸이 얘가 휠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쟁 모델들 대비하더라도 얘가 휠 베이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근데도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랑 또 PASM, 포르쉐 어댑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맞나? 그래가지고 사실 하체가 진짜 좋아요. 정말 매끄러우면서도 또 안정감도 좋고,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노멀이죠. 와, 승차감 이게 조금 단단하긴 하지만 정말 매끄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 이 마칸은 좀 전기차로 만들기 아까운 것 같아. 물론 마칸 전기차가 나오면 제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GTS의 완성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전기차로 만들어버리기엔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마칸 GTS가 마칸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엔진을 갖고 있는 모델이 될 텐데, 그리고 플래그십이기도 하고 또 포르쉐의 그 스포츠카 DNA도 제대로 살아있고, 그렇게 봤을 때 와, 이거 상당히 의미 있으면서 또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디테일하게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변속기라든가 사륜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방식 면에서 조금은 더 스포티하면서 좀 더 코너링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선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동력 배분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에 꽤 많은 한 80%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에 가도록. 근데 이 상태에서도 물론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바로 앞뒤 구동력 배분을 꽤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에 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앞쪽에 구동력이, 뒤가 막 미끄러진다 그러면 앞쪽으로 구동력을 많이 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구동력 배분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륜에 최대한 많은 구동력이 가도록 해가지고 이 차가 후륜 구동 스포츠카의 냄새를 좀 많이 풍길 수 있도록 그런 세팅들도 해놨고, 그리고 또 센터 디퍼렌셜을 잠그고 열고 이런 부분들도 또 코너링에 최대한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뭐 포르쉐 토크 벡터링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코너링 성능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 이거 다음에 서킷에서 진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은 누르면 이제 20초간 작동을 하는데요.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리스폰스를 눌러보면 엔진이나 변속기는 엄청 강력해지긴 하는데, 근데 서스펜션은 단단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스포츠 리스폰스가 20초간 지속이 되는데 막상 눌렀는데 별로 쓸 일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럼 다시 꺼져요. 20초 굳이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기름 써가면서.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마칸 시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마칸 GTS를 시승을 했습니다. 터보가 없어지고 GTS가 마칸의 기함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TS가 가장 스포츠카에 가까운 모델이었는데 터보는 또 더 빠른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족보 정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해결되어 버렸죠. 그래서 GTS가 가장 빠르고 가장 스포티하고 그런 모델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출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러면서 또 스포츠 주행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그리고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을 살짝 더 바꿔가지고 조금 더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마칸도 전기차로 나오기 때문에 마칸의 이 놀라운 스포츠카의 이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아끼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마지막 마칸 GTS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로 바뀌면 가속력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긴 하지만 차가 많이 무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포츠카의 공식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이 스포츠카 공식에 좀 더 오래 여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신형 마칸 GTS가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는 SUV로 그리고 또 출퇴근용으로 편하게 타면서 그렇지만 포르쉐의 완벽한 스포츠카의 냄새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로 진짜 마칸 GTS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 모델로 돌아왔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마칸 GTS를 고른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 옵션들을 선택해서라도 시트에 알칸타라도 넣고 또 여기 계기판에도 빨간색이랑 그 까만색 GTS 글자도 넣고 카본도 좀 넣고 지금 여기도 지금 우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본도 좀 넣고 해가지고 그 GTS의 오리지널 그 공식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